안녕하세요. 충남대 진로 설계 2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12주가 되었네요. NCS 기반 취업 준비를 지난 시간에 해 보았고요. 오늘은 그때 설명하지 못한 뒷부분에 약간 분야, 기계직 분야 그리고 바이오 살짝 이렇게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기계직을 설명을 하면서 약간 공무원 조직에 대해서 그 채용 공고가 난 것도 같이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사진은 어디로 보이십니까? 네, 여러분들이 그리워하는 충남대 캠퍼스입니다. 여기는 정심화 문화회관 앞쪽에 있는 셔틀버스 정류장인 거 아시죠? 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뒤에 이제 느티나무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항상 요 셔틀버스 정류장에 이렇게 앉아 있었죠? 예. 요 나무가 보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멋지게 지금 푸르르게, 예, 힘차게 잘 자라고 있는 이 느티나무. 항상 정문에서 봤을 때 정문에서 이렇게 오면서 요게 가려져서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학교에 랜드마크처럼 이 느티나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상당히, 예, 크기가 크고 울창하게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음. 네, 이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기계 분야 취업 준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저녁 시간이에요. 금요일. 제가 조금 늦게 이제 오늘 또 준비를 하고, 예,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기계직인데요. 보통 여러분들이 취업을 할 때 '기계 분야 어디로 취업을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봐요. 그러면 공기업이 있을 수 있고 공사, 공단, 한전, 발전회사 뭐 이런 데를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메모를 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기업으로는 또 뭐가 있을까? 대기업, 중소기업, 작은 기업, 소기업, 공기업, 공무원? 예. 갈 수 있는 곳이 참 여러 분야가 많죠. 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도 있고 생각지도 않았던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가는데 뭐가 필요할까? 자격증이 필요한가? 학점이 필요한가? 토익이 필요한가? 이런 고민을 해 봐야 되겠죠. 공기업은 보통, 네, 1차 전형을 하고 나서 2 차로 뽑을 때 5배수 정도로 뽑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 보았고요. 대기업은 토익이 뭐 다른 영어 시험도 있겠지만 토익으로 그냥 생각을 해 보았을 때 800점 이상, 공기업은 700점 이상인 것도 있고 800점 이상인 것도 있고, 700 점은 보통 기술직, 뭐 기계를 포함한 기술직이 될 수도 있고요. 800은 사무직, 경영이라든가, 예, 회계, 사무직 쪽에, 예, 인문 계열, 인문 경영 쪽이 800점 이상인 것 같습니다. 공무원 7급은 지금 영어를 토익으로 대체하고 있죠. 예, 그래서 700점 이상. 기계공학과는 취업이 어떤가요? 잘 됐었다가 요번에 조금 어려운 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앞에서 말했던 7급 공무원 는 무엇을 보는지 한번 봐왔어요. 한국사 시험을 보더라고요. 이제 앞으로는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으로 대체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야에 따라서 그리고 급수에 따라서, 예,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의 실시 시기는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2학년들은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을 보어 놔두셔야 돼요. 보셔야 돼요. 예, 3급 이상으로. 예. 준비를 미리미리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어, 그리고 기계 설계, 기계 공학, 물리, 자동 제어, 매틀랩 같은 요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것 같고요. 자격증이 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점으로 있는데 기사 자격증이 10점인데 일반 기계, 건설 기계 설비, 공조 냉동, 에너지 관리, 자동차 정비 이런 게 7급 공무원의 자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계 쪽에 자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이런 기사 자격증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보통 워크넷을 통해서, 워크넷이 아니죠. 생각이 갑자기 안 나네. 큐넷.
큐넷을 통해서 접수하죠. 생각 안 났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예. 그리고 공기업 보통 뭐 A라는 곳은 뭐 전체 시험을 볼 수도 있고 뭐 B, C 뭐 이런 기업들은 뭐 공기업에서 뭐 자격증을 원하기도 하고 토익을 원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자격증 없이 그냥 토익만 원하기도 하고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분야별로 여러분들이 조금 보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 이제 봤던 이 공무원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이제 한 번도 공무원 뭐 생각은 안 해 봤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사회가 힘들 때에는 공무원을 생각하는 부모님도 많고 본인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결론적으로는 기계 뭐 아니면은 뭐 기술 직독으로도 많이 채용 공고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2020년 대전광역시 신규 공무원 임용 시험을 제가 한번 보았습니다. 그래서 가산 자격이 되고 있는 여기 일반 기계 부분, 공업 쪽에서 일반 기계 부분의 기사는 일반 기계 메카트로닉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기사 자격이. 예, 그래서 이걸 참고해서 준비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점수는 낮지만 기능사도 공업의 일반 기계 직류에서는 기능사도 점수에 들어가죠. 5점 정도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반 전기에서도 기사로는 전기기사, 전기공사, 철도신호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그 농업 부분에서 보시면은 일반 농업에서도 기사로는 종자기사, 시설원행기사, 식물보호기사, 생물공학기사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경에서는요. 기사로 화공기사, 조경기사, 산림기사, 식물보호기사, 토양환경 겹치는 부분도 있어요. 여기 식품위생 같은 경우에도 기사가 식품기사만 있는 게 아니라 축산기사도 되고 수산제조기사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환경에 보면은 조경기사가 있고 뭐 산림기사가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녹지에 산림자원으로 보면 기사 자격 위에 산림기사, 조경기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쪽으로 낼 수도 있고 녹지 쪽으로 낼 수도 있고 환경으로 낼 수도 있고 인원 상황 보시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접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준비를 한 과목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겠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한 자격으로 여러 군데를 냈거나 다른 지역도 내거나 국가직으로 내거나 이런 게 공통으로 되는 거를 해 놓는 게 좋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쉽게 딸 수 있는 걸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가산점이기 때문에. 예. 또 이런 거 참고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0년 국가 자격에 대해서 국가 공무원에 대해서 인사혁신처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조경직으로 5급, 9급 그리고 재경직으로 7급을 최초로 공개 채용을 시작을 했다라는 게 올해의 가장 큰 이슈입니다. 5급에 보시면은요.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있는 일반 기계 8명, 전기가 7명. 이건 지역 부분이 되어 있죠. 농업직에서는 4명, 임업직에서는 2명. 아까 여기에서 얘기했던 조경은 어디 있나요? 5급이면 있어야 되는데 안 보이네요. 음,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저는 안 보이네. 예, 지나가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신규 공채 선발 직류 시험 과목입니다. 5급, 9급 확연히 다르죠. 과목이 5급에서 이제 시설 조경직 같은 경우에 5급은 예, 이렇게 되고 2차에서는 이런 식으로 필수가 있고 선택이 있네요. 그래서 이 중에서 한 과목만 이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저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대학교 때 벌써 30년 전이지만 배웠네요. 9급, 9급에서는 조경 계획 및 설계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공통 과목이죠. 국어, 영어, 한국사는 공무원 쪽을 하시려면은 국어, 영어, 한국사는 반드시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1학년, 2학년들이 더 유리할 수 있겠죠. 재경직 예, 7급이 나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인사혁신처에서 나오니까 여러분들한테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인사혁신처 사이트에 가서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 홈페이지입니다. 인사혁신처 세종에 있죠. 인사혁신처. 코로나에 많이 걸려서 이번에 어려움이 많았었어요. 인사혁신처 직원들이. 여기 보시면 사이트 보시면은 npm.go.kr에 들어가시면 되고요.
예, 여기에 공무원과 관련된 것들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예, 성과 보수도 있고요. 승진 보직. 예, 잘 모르시잖아요. 공무원 조직이 도대체 뭔지. 항상 우리가 아는 거는 어 어떻게 보면 동사무소라고 했던 행복 복지 행복센터, 행정복지센터, 예, 그곳에 가서 여러분들이 보는 게 전부이고, 조금 더 안 나면은 구청 아니면 시청이었잖아요. 예, 한번 보시면은 다양한 것들이 예, 있다라는 것도 보시고 할지 안 할지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캡코입니다. 한전. 예, 이거는 2018년도 건데요. 사실은 뒤에 짱이 많았는데 제가 다 싹 제거를 해버렸어요. 여기가 NCS 기반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설명했던 NCS 입사 원서가 굉장히 유사해요. 여기하고. 그래서 그걸 참고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알바를 하더라도 잘 챙겨서 보수가 있는 거, 보수가 없는 거, 자격도, 자격증을 주는 거, 국가 자격이 있는 거, 아니면 민간 자격이 있는 거 전부 다 잘, 죄송합니다. 잘 챙겨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뭐, 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한정 우대사항들입니다. 예시예요. 그 이유는 뭔지 아시겠죠? 제가 동아리라든가 뭐 교과로 하지 않는 경우에 보면은 이제 동아리 활동, 프로젝트 활동 뭐 이런 거 들어간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우대 제조에 보면 고급 자격증, 이거는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하시기에 변리사라든가 변호사라든가 이런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비수 수도권 및 본사 이전 지역인 인재, 예, 이거는 지역 인재 얘기하는 거고, 취업 지원 대상자 장애인 양성 평등, 한전 체험형 청년 인천, 예, 요런 거 챙기셔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요런 경진 대회, 한전의 발명 특허 대전 입상자, 예, 한전 전기공학 장학생, 뭐 이런 식으로 했던 사람들한테 이제 가점을 준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 이 중에 하나라도 가점이 없으면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어쨌든 챙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미리미리 챙겨 놓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입니다. 저희에게 굉장히 유리한 공단이죠. 이번에도 충남대 졸업생이 예, 합격을 좀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잘 보시고 예, 채용 공고 보시고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요게 이제 신규 채용 사이트더라고요. 들어갈 수는 없었어요. 지났기 때문에. 예, 그래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야, 레포트를 하셨던 것들 중에서 제가 보고, 근데 참 레포트 정리를 한 걸 보고 잘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다시 엑셀표에다 정리를 하다 보니 많은 친구들이 거의 비슷하게 공유를 했다라는 게 좀 보이더라고요. 네. 안 찾아본 것들이 있었어요. 예, 똑같이 안 찾았더라고요. 예, 제가 들어가 보니까 보이는데, 예, 조금만 더, 하나만 더 들어가면은 예, 여기에서 기준으로 삼는 것들이 자세하게 보이는데, 똑같이 안 적은 학생들이 반복적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보였습니다. 레포트라서 그랬을 수도 있죠. 아직은 내 게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본인이 가고 싶은 곳을, 그리고 생각하는 곳을 예, 해보라고 한 거였는데 약간 그게 좀 아쉬웠습니다. 네, 한국전력공사입니다. 공고 분야 이런 식으로 전기, ICT, 토목, 건축 이런 게 나왔고요. 기사 자격은 필요한지, 외국어 점수는 얼마인지, 가산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중요한 자료예요. 예, 전력공사 토익은 700점 이상이어야 되고요. 토목이나 건축 같은 경우는 기계 이상이어야지 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데, 전기는 산업기사 이상이면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농어촌공사 같은 경우에는 네, 관련 분야 기사 이상이어야지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러면은 예, 기사 자격을 따야 되겠죠. 어떤 곳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은 가산점으로 되는 곳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하시고 예,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토익이 600점 이상이고, 점수대를 달리해가지고 만점은 850점. 그렇다면은 만점이 받을 수 있게끔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겠지요. 그리고 한국철도공사 보겠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기능사 이상이면 된다라고 써 있어요. 기능사 이상. 그런데 기능사는 한 개당 1.5점,
이렇게 되어 있고 2 개까지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기능사가 2개 있으면은 3 점. 네, 이렇게 되겠죠. 그러려면은 아예 이제 기사를 1 개를 하면 4.5 점. 그래서 다 합쳤을 때 12 점까지 가능하다라고 아주 자세하게 되어 있고, 여기는 자격증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철도공사는 좀 그런 걸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한국수력원자력은 한수원 같은 경우에는 건축 부분을 봤을 때 사무직 그리고 기술직 지역 모집에 따라서 토익의 기준이 달라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가점으로는 체험형 인턴을 수료한 사람에 있어서는 가점이 적용된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한번 쭉 보시면서 예, 정리를 다시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기업 인재상으로 이제 기계 분야 같은 경우에는 예, SK건설이다. 그러면은 네, 여기 필수 역량 나오고요. 인재상 경영 철학에 대한 확신을 바탕으로 일과 싸워서 이기는 패기를 실천하는 인재이다. 이런 것들이 나오고, 한전도 보면은 글로벌 시장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예, 필수 역량으로 전공 지식이 있어야 되고, 기사 이상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공인 어학 성적, 예, 아까 나왔죠. 토익이 700점. 예, 하나, 이런 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리한 거 이런 것들을 잘 보시고, 예,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기업에 들어갈 수 있는지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여기 이제 홈페이지가 연결되도록 되어 있죠. 예, 삼성전자도 있고요. 예, 여기 하나 보시면은요. 여기 직무 능력 검사해 보시면은 공통으로 의사소통 능력, NCS죠. 수리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을 가져야 되고, 자원 관리 능력, 기술 능력, 정보 능력, 기술 능력. 그리고 인성 검사에서는 태도, 직업윤리 이런 것들을 가져야 되고, 예, 직무 면접을 하고 경영진 면접을 한다. 처음에 이제 시간이겠죠. 이렇게 직무 능력 검사를 먼저 하고, 예, 되면은 그다음에 인성 검사를 하고 직무 면접을 한 다음에 경영진 면접까지 해서 통과가 돼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기 보시면은 어, 어떻게 보면은 한국사 능력시험 상급, 그다음 커말 5점 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에 가기 위해서는 기사 자격증, 그다음에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컴할 이런 것들을 하셔야지 된다라는 것이 이제 나올 수 있습니다. 예, 바이오 분야입니다. 예, 취업 준비. 한미약품 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데에서는 인재상이 바이오 신약, 뭐 합성 신약 개발, 복합 신약을 개발하는 인재, 그래서 항암제 및 대사성 질환 약효 평가, 석사 이상의 학력 소지자를 할 수도 있고요. 학부의 경우에는 이제 마케팅 쪽으로 하는 인재를 많이 뽑고 있습니다. 솔젠트 요즘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곳이기도 하죠. 예, 여기는 우연히 지금 보이는데요. 대전의 기업이에요. 예, 솔젠트 같은 경우에 진단 분야로 여기 보시면 아시겠죠? 분자 진단, 유전자 검정.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주가가 상승한 바이오 기업이라고, 진단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솔젠트 이런 데에서도 학부생들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조사했던 친구는 이제 석사 쪽을 많이 이제 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레고캠 바이오 여기도 요즘에 진단시약으로 많이 뜨고 있어요. 여기도 제일 주력 상품은 항암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서비스처럼 NCS 직무 능력 시험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예, 보시면은 문제 해결 능력에서는 이런 게 나옵니다. 다음 조건이 성립한다고 가정할 때 반드시 참인 것은, 예, 그래서 기획팀 구성원은 똑똑하고 야무지다. 찬이는 기획팀 소속이다. 주인은 재무팀 소속이다. 그러면은 예, 요 내용 보시면서 문제를 한번 예,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문제 해결 능력으로 나온 것이고요. 그중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예, 뭐 공기업 자재관리팀에서 근무 중인 사람이 행사 때 사용할 배너를 제작하는 것이다. 그래서 배너를 어디에다 했을 때 어떻게 이제 현수막 설치 비용이 나갈 것인가입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11번, 11번 풀어보세요. 네, 이런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한 번도 안 해본 경우에는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들이 배너 잘 모르시잖아요. 예, 주문 안 해 보셨잖아요. 그런데 프로젝트 수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아니면 뭐 어디 도우미를 해 본다든가 홍보 도우미를 한다든가 이러면 이런 걸 해 봤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예,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시험입니다. 예, 신문지상에 있는 내용들을 가져다 놓고서 예, 파악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얼마나 잘 이해를 하고 있는지, 문서상에 있는 내용을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건 아닌지, 예,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스피커가 이상한지 한번 봤습니다. 드론인 출현과 정책 가지고 이런 게 나와 있고요. 예, 이 내용에서 핵심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결국 대화의 결론은 무엇이냐, 똑같은 말을 했는데 이해하지 못해서 결론을 다르게 해석한다면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정답은 있으니까 한번 예,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원관리 능력입니다. 자원관리 능력으로서 예, 이 회사에서는 이 공기업에서는 좀 보는 게 직무능력 시험에서 자원관리 능력을 보겠다라고 한 거예요. 이거는 이미 시험 공고가 채용 공고가 났을 때 NCS 기반으로 직무능력 시험에 뭘 보겠다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는 자원관리 능력이 중요하다라고 써 있으면 그걸 준비하시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정답을 여기 친절하게 제가 놨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 레포트에서 이것도 됐었어요. 예. 이번에 좀 어려운가 싶어서 한번 예시로만 보여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했고요. 지난번에 이어서 요번에도 했고요. 요번 질문 사항을 보니까 그 NCS 채용 그 이력서 작성 예, 요 부분을 좀 받고 싶다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개인적으로 받은 자료에서 인제 공유를 한 거고요. 제가 인터넷상에 있는 것들을 몇 가지 찾아보아서 그거를 제가 자료실에다 올려 놓았습니다. 예, 꼭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보시고 채용 공고를 보고 작성해 보고 내가 빠진 거에 무엇인지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